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패턴은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시고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통해서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제가 분봉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이건 제가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거래 대금을 써가면서 주가를 상한가에 보내놨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들이 굳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닫았다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닫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3번 패턴일 때는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1번과 2번 패턴일 때만 상한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봉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봉을 한번 보면서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은 몇 번째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4시 12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안 풀리고 잘 닫아놓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캔들, 매물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 이후에 상한가를 도달한 케이스입니다. 앞에 장대 양봉이 있다라는 것은 미리 싸게 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4,000원에서부터 해서 4,250원, 4,500원, 5,000원 이 안에서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후에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은 갭이 높게 뜰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무조건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보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이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도 이때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싸게 담으신 분들은 4,000원에 담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4,250원, 4,500원, 심지어 높게는 4,700원에 담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촘촘하게 나눠보면 이 안에 되게 많은 분들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눈 떠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엄청난 수익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분석해 보더라도 이런 곳에서 매수하신 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좁게 봤을 때 모두가 수익 구간인 상황 속에서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갭이 20% 이상 떴다라고 가정했을 때 흔들림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매수하신 분들도 굳이 매도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단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 갭을 띄우고 나서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갭이 높게 떴고 엄청난 수익 구간으로 단 2거래일 만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갭이 높게 뜨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만 보면 안 되고요. 앞에도 봐야 됩니다. 이게 매물대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와 매집봉의 차이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온다면 매집봉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봉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으로 나타내 보자면 주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을까요? 정답은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가 중요하죠. 왜? 세력들은 왜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뺐을까요? 자, 정답은
앞에 있는 물량들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 물려있었던 사람들,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집봉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집봉일까요? 매물대일까요? 이거는 매집봉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다가 뺀 흔적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매물대라고 합니다. 자, 가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자면 7,000원에서부터 7,250원, 높게는 10,000원 이상까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수를 하셨을 건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3,250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이 3,250원을 찍고 횡보하고 나서 다시 상한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좁게 봤을 때 이 패턴은 장대 양봉 이후의 상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까 그분들과 다르게 수익 구간입니다. 밑에서 싸게 담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일 겁니다. 여기서 담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수익 구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 2024년 초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지금 물려 있을 겁니다. 가격을 한번 볼게요. 7,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달의 매물대입니다. 여기 물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과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장 내일 시가갭이 뜰 때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요. 앞에 물려있는 분들은 본인 평단가 부근까지 오면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지금이라도 팔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고요. 여기는 본전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차트 안에 다 있는데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갭이 높게 뜬다라는 것은 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대로 주가가 흘러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싸게 매수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극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도 지금 매수하신 분도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매도 물량이 모인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차트는 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당일 승부 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갭이 낮게 뜰 때는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날 갭이 높게 뜨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갭이 높게 뜨지 않고 보합 구간에서 출발하거나 갭이 낮게 뜬다면 오히려 매도 심리보다는 관망 심리가 더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이 낮게 뜰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이제는 앞에 물려있는 분들의 심리를 계산해 보자면 매물대가 7,0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1년 동안 물려있던 분이 갑자기 주가가 6,180원에서 6,500원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매도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도 묶여 있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이 종목은 갭이 높게 뜰 때 앞에 물린 사람과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 구간인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뜰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갭이 낮게 뜨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바탕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갭이 당연히 높게 뜰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갭이 의외로 낮게 형성되니까 관망 심리가 발동되고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아직 본인 평단가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관망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망하고 관망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갭이 낮게 뜰 때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캔들과 이평선, 상한가 패턴, 매물대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국석유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아까 바이브 컴퍼니와는 위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석유는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121선에 막혀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분봉상으로는 제가 아까 패턴이 3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닫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패턴이 아니라 두 번째 패턴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때는 우리가 시간 외도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외 거래를 보면 상한가가 풀린 채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100%는 아닙니다만 다음날 갭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봉상 패턴과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상한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봉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매물대와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자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죠? 16,540원입니다. 이때 물리신 분들은 18,000원부터 24,000원까지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용어를 쓰려면 지금의 주가가 적어도 25,000원은 돌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000원을 돌파해야 매물 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16,540원, 즉 이분들이 아직 물려있는 상태니까 매물대가 쌓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 패턴을 분석할 때 매물대를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목은 시간 외에서도 한번 풀렸고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1선을 지지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대충 감으로 알겠는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왜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아직 시장에 있다라는 것은 잠재 물량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종가상으로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거래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다음날 2천억, 3천억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반년 이상 물려 있었던 분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매도했다라는 건 누군가 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매수했을까요? 세력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물량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량 거래 대금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 패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석유는 분봉상으로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고 나서 다시 닫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시간 외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날 일시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무조건 121선을 지지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물량을 받아내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실린 121선 지지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는데 다음날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한 차례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8,760원 종가에 들어가서 5에서 10% 짧게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들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외에 장중에 강한 주도주 후보군들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매매 영상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직접 매매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